안녕하세요. 해눈발 책다방의 이경미입니다. 오늘 해눈발 책다방에서 읽어볼 책은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우리 은퇴와 투자 읽어주는 남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우리 저출산과 고령화잖아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죠. 이게 정말 걱정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최근 인구 경제학, 이 인구 경제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살면서 가장 큰 그 인구 구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인류가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은 적이 없어요. 물론 선진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저고령, 그 다음에 가족 구조에 있어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항상 모여 살았지 혼자서 그 생활 단위를 만들어가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이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고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인구를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일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고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척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그래서 일본 경제학자가 쓴 인구 경제학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 최고의 경제서니까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 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일본의 경제학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경제학자와 경제인 107명이 뽑은 2016년도 최고의 경제서적으로 꼽힌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닌데 인구 경제학 책들이 이제 좀 쉽게 쓰여진 책들도 있는데 이 책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인구 경제학 입문서로서 좀 좋겠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경제학자들, 앞선 시대의 경제학자들,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경제학계의 거인들이죠. 멜서스, 인구론 얘기를 했던,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뛰어난 투자가였던 존 메이나드 케인즈경, 그다음에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제 뿌리, 태조에 가까운 J.S. 밀, 그다음에 스웨덴의 이제 크노트 빅셀이나 분나르 미르달 같은 학자들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스웨덴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봐왔는지를 좀 개괄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엑기스만 모아서 해놓은 거죠. 근데 어렵게 안 썼기 때문에 이해하는 학자 몰라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들 보고 안 보니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관점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책인데 현재 인구 문제를 다루는 많은 책들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미래와 현재 경제의 삶에 긍정적인 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 사실 저도 약간 부정적인 면에 더 기울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자는 그거를 뭐냐면 인구 감소 비관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인구 감소 비관주의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인구 변화는 단순하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 이전에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 역사의 총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저자는 좀 다양한 관점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위대했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계의 거목들이 바라봤던 인구 문제들의 엑기스를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인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이 인구 경제학의 입문서로서 좀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초심자한테는 딱 좋은 책이네요. 조금 아주 초심자분들은 조금 더 읽으신다면 읽으시겠네요. 아주 초심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이게 책 제목의 답부터가 벌써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경제가 망하나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100만으로 줄면 그만큼 소비자 수가 줄어드니까 네.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아, 물론 경제가 이렇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을 저자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자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구 감소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노동력 감소다. 네.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죠. 경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일본에서 1870년부터 100년간의 일본의 데이터,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 GDP와 그 다음에 그 인구 구조의 관계를 인구 감소 변화와 GDP,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노동력을 통해서 다 생산해낸 것들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냐 분석을 해봤더니 네네네. 별로 없다. 아, 우리 이제 인구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저자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노동력의 숫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 생산성. 뭐냐면 인구가 줄더라도 한 사람이 5개 생산할 거를 20개 생산하면은 네. 줄더라도 그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네.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근데 우리가 노동 생산성 그러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편견이 있다. 체력, 네. 빠른 거. 그러니까 네. 저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그 중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반사신경이 떨어져요. 몸도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노동력으로 보는데 저자는 현대의 노동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현대의 노동력은 오히려 자본 축적. 우리가 돈이 있으면 새로운 설비를 사고 기계를 사고 로봇을 넣어가지고 네. 훨씬 더 기계를 그 공장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본 축적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 driven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본 축적과 이노베이션으로 인해서 충분히 노동 생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구 감소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일본도 고도 성장기를 그렇죠. 거쳤잖아요. 예. 사실 이 고도 성장기에 인구가 증가한 것도 사실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아마 경제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응답하라 1988, 네. 88년 올림픽이 거의 피크였을 건데 80년대예요. 일본 70년대 80년대. 일본이 고성장기가 50년대 6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는 일본은 벤치마킹에서 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비슷한 구조를 갈 거예요. 일본이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똑같은 거예요. 그 농업, 어업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업 기반의 산업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거기 생산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농업, 임업, 수산업의 취업자의 한 절반 가까이 48% 정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60년대 그랬어요. 근데 고도 성장이 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의 공업이 만들어지면서 이농을 해옵니다. 그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고 이게 노동력이 흡수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냐면 공장이 지어지고 또 그들에게 팔 가전제품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뭐 그 백색 가전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다 하얀색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색 가전이라고 그래서 아. 지금은 사실 백색 가전 많이 틀린 거예요. 지금은 와인색 냉장고도 있고 네. 검정색 세탁기도 있습니다. 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 백색 가전이라는 말을 쓴 게 이때 유래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됐던 거죠. 시장이 확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 세대 수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농에 와서 결혼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결혼하면요? 제일 필요한 거요. 나 사랑이요? 사랑만은 못 삽니다. 사랑만은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면 사랑이 필요할 거 생각하지만 사랑만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예,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혼해서 그 세대를 만들려면 집을 해야 되고 돈을 좀 벌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제가 갖고 싶은 게 아이 공부방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예,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 집도 소유를 하게 되고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과연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성장한 거를 볼 수가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 저자의 지적이에요. 물론 일부 학자분들이 반론을 가지고 계세요. 인구 증가가 이런 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저자는 그런 시각까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그 일본의 고도 성장의 성장이
인구 변수만이 아닌 여러 가지 소비 시장의 변화, 도시화, 기술 혁신,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실제로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적자라든가 예. 지방 소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체 고령화 시대에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제시할 수 있으면 제가 아마 노벨 경제학상 받을 겁니다. 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겪기 시작했는데 네. 좀 몇 가지 좀 섬뜩한 말들이 나오죠. 뭐 지방 소멸, 그리고 지방 붕괴. 네,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젊은 층은 없고 노년층만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 시장도 죽으니까 거기에 생산도 없고 소비도 없으면서 고령화가 되는 걸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발광할까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데는 지역 창생,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지방 창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지방 대학과 지역이 연계해서 좀 지역 개발 프로젝트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가 일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큰 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흔히 하는 걸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교과서적인 답인데 이런 것이 우리 어떤 혁신이나 이노베이션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재정이 안 좋아지는 정부 재정이 나빠지거든요. 복지비용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은 아이들 안 낳으면 아이 낳게 하려고 자꾸 그 촉진제를 해야 되고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아프시고 자꾸 또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망도 구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계속 나빠져요. 그러다 보면 개인도 돈이 없어져요. 그 기업만 저축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가게에서 가정이 저축한 돈을 기업이 빌려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부도 별로 돈이 없고 가게도 돈이 없고 기업만 저축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런 것도 한국 현대사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일본도 과거에 많이 흔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이 자본주의 경제 본래의 모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그 저자는 이제 이런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기업가들이 혁신, 그러니까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우리가 뭐 야성적 충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존 메이나드 케인즈형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란 아문센, 남극을 개설매력을 탐험한 단어처럼 야성적 충동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한 기업가들이 혁신이 있어야만 사회가 일어나야 된다. 혁신을 주체는 정부냐? 정부는 자꾸 자기들이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준 바는 정부가 혁신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얘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 자체를 통한 이노베이션이 있어야지만 이런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지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자도 답은 못 내려요. 과제도 내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가 지나치게 이제 지식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비관주의적인 체념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것들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책에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인구 이런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아직까지는 인류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답이 있다면 지금 이러진 않았겠죠. 그걸 알면 제가 노벨 경제학상. 네, 그렇죠. 네. 끝으로 그 상무님께서는 이 책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게 시사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케인즈경의 얘기처럼 야성적 충동, 네. 그 어떤 무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뭐 스티브 잡스가 인간적으로 훌륭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상가다운 몽상가에 무모할 정도의 그런 모험심, 도전 이런 것들 자체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떤 계획이나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 물론 제도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 저자의 지적처럼 그런
야성적 충동 이거 부활을 하고 나고 또 그런 기업에 우리 저희 투자해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혁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어나면서 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좀 경제에 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보고 생각해봐야 할 책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행운발 책다방 경제학의 눈으로 인구 문제를 바라본 책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였습니다.